추천고수 송조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셨죠? 음, 네, 오늘 뭐 시장 흐름 계속 이제 이번 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고 또 미국에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프로그램에도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는 이벤트가 계속 연결점이 있죠. 3월, 아니, 네, 6월 FOMC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또 미국에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이 계속 로테이션 장세가 좀 이어지는 흐름이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좀 시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 이제 주제는 이번에 이제 아마존 그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이번에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제목은 제프 베조스 쏘아 올리는 우주항공, 네, 관련 회사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는 이제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른 이제 임팩트한 바이오 관련된 소식도 많이 전해졌었죠. 네, 하지만 또 향후 그동안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또 기회가 왔을 때 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또 유명한 우주 항공주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시간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용 먼저 보시기 전에 이제 시장 흐름을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쫙 전해지는 부분이 보시게 되면 네, 유심히 봤던 게 이제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젠 흐름이었고요. 어제 바이오젠이 이제 마감으로 보면 38%대 상승이었거든요. 장중에는 뭐 60%대 넘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치매 치료제였죠. 치매 치료제. 잠시만요. 네. 네,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미국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충족할 만한 자료는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 치매 환자분들의 고통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FDA 승인이 나왔고요. 이런 승인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나온 거죠. 바이오 기업. 그래서 메디프론부터 해서 피플바이오, 메디프론 대표 기업이죠. 이쪽에 관련해서 피플바이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젠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쭉 한번 뭐 유튜브니까 훑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게 이제 퓨처캠 정도까지 그래도 이제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바이오 관련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추가적으로 나온 게 또 그동안 헤릭 스미스 예, 이 회사가 거의 뭐 시총 2위까지 올라갔었나요? 어떻게 뭐 주가가 한 38만 원 선까지 갔던 것 같은데 34만 원 이 정도 선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3만 원까지 내렸다가 이제 반등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악재가 너무 많았죠. 임상 실패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또 호재가 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VM202인데 레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 학술지에 이 기재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신약 물질을 지정하면서 상당히 이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길리어트 수주 소식이 나왔었죠. 3천 몇백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길리어트 수주 CMO 수주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헬스케어 업종의 흐름이 그래도 오늘 흐름 중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악재로 본다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어떤 악재가 나왔던 악재라기보다는 루머죠. 루머 악재가 아니라 루머가 나왔고요. 예,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루머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그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그 생산하는 이제 D램 라인에 대한 물량이 이번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에 공급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불량이 나왔습니다. 이 불량이 나온 부분이 좀 말이 커져서 한 거의 그 한 달치 물량이 그 어떤 불량이 나왔다. 이건 이제 뭐 이런 첨단 산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루머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한 달치 물량이 불량인지 모르고 계속 생산했다는 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뭐 2조 원의 손실이 나온다는 그런 뭐 이야기 루머가 나오면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좀 아침에는 또 영향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근데 회사에서 바로 밝혔습니다. 일부분이 다 통상적인 불량이 나와서 통보를 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어갈까라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요.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뭐 GM도 정상화되고 그랬죠. 첫 번째는 TSMC가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증가 이야기는 저번에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났었죠. 여기에 그동안 그 또 일본 업체도 상당히 이제 탑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차량 반도체를 그 공급하고 있는데 화재 때문에 라인이 지금 정상이 아니었는데 6월부터 이제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 정상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뭐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긍정적인 소식,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네, 말씀드리고 이제 흐름상으로 이제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문제되면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움직일 거고 또 지수가 막히면은 소비재가 움직일 거고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우호적인 어떤 성장주라든지 이쪽 흐름에 나와준다면 또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들 또 반등하겠죠. 네.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뭐 그 6월 7일, 7월 달에 그 법안이 발의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그런 그 재료가 또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일단 뭐 지금 예산 기본이 이제 7,500억 500달러 500달러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에다가 미국 노조에 통해서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 생산하면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2,500달러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제 만들면은 2,500달러를 추가적으로 주는 그 어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 되고 있죠. 기본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12,500달러니까 1,300, 400만 원,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주로 이제 4만에서 5만 달러의 그 자동차에 대해서 공급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거의 우리나라의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EV6라든지 이런 나인대에 있는 가격대가 많이 맞기 때문에 향후 우리 그 현대기아차도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은 또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GM하고도 연결점이 있고 포드에도 공급할 수 있고 폭스바겐에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남부 지역에 지금 이제 전 세계 전기차 만들려고 다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자동차는 이제 중심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좀 줄이고요. 이제 하나 수급만 체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체크만 하도록 할게요. 업종의 흐름하고 수급적인 부분
네, 오늘 일단 운수창고 쪽은 이제 항공 그리고 해운 쪽이 오래간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HMM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기업,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 2%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있었고요. 헬스케어 쪽 아침에 좀 강했는데 좀 밀렸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은 그 연기금 쪽이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 있는가를 잘 봤는데 연기금이 한 700억 정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아차라든지 이런 현대차 이런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만기 물량 관련해서 오늘 만기리 그 물량이 나왔었죠. 2천 코스피는 2,600억, 코스닥은 바이오 쪽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차는 사는 모습이었다. 이 부분이고요. 다른 뭐 운수창고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도 포함이 되겠지만 컨택트 관련된 일부 좀 사는 모습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좀 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제약바이오 쪽에 좀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수급 특징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연기금이 좀 파는데 자동차를 사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들어와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 쪽만 좀 상승했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단 뭐 제프 베조스가 이제 7월 20일 날 관련된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 일단 멋있게 사진도 찍으시고 예, 음, 이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월 20일 날 발사하는 부분입니다. 블루 오리진 동생 마크 베조스하고 함께 탑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그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먼저 사업을 진행했는데 화성에 간다고 진행했는데 아직 계속 먼저 했는데 이제 이게 베조스 회장님이 먼저 우주로 먼저 가게 생겼네요.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 7월 한 20일 전에 뭐 성공한다면 그 전에 이런 기대감에 또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우주 산업, 우주 여행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전에는 한번 로켓을 쓰고 나면 한 번 쓰고 말았는데 이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결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내부가 보통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블루 오리진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조공 비행, 그러니까 여러 번 쓰기 위해서는 추진체가 강하게 뭐 그 우리 그 궤도권을 넘어서서 나가진 않고 적에도 그 우주 공간을 갔다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예상을 보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한 몇 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고 이 창을 통해서 보고 올 것 같아요. 내부 모습입니다. 이번에 타실 블루 오리진 관련된 우주선 모습이고요. 이제 출발이겠죠. 이런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한번 이제 성공하면 이쪽에 많은 또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관련 기업에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 기업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있고 대부분 한국 항공우주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방산 쪽하고 연결점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대표 큰 기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시 관련된 기업이 있고 한국 항공우주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뭐 이런 종목도 보고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한번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초반까지 테마로 형성하면서 상승이 계속 좀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어지고 나서 지금 다시 밀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이제 하나 에어로 시스템 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네. 네, 뭐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도 연결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큰 기업들은 이제 방산하고 연결되어 있죠. 네, 두 종목으로 이제 그 먼저 소개해서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그래도 이제 좀 그동안 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세트랙 아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년부터 해서 먼저 1차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이 나왔고 한 12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한번 추세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고 났을 때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뭐 단타를 하신 분이라면 여기 따라가시면 되겠지만 좀 더 안정적이면서 멀리 보고 이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을 본다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좀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켜서 보면 지금은 그 반등하고 나서 61선에 저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1선에 지지를 받습니다. 다시 이제 61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는 이제 21선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리스크가 알렸고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라는 점이 있고요. 만약 여기서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 61선 자리가 지지해 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5일선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된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좀 역배열 되어져 있다고 올라갈 때는 5일선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선 올라가면서 이렇게 61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좀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61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점이 있고요. 저항대로 보면 이제 매물로 1차 저항에서 보면 66,000원이 있고 만약 이런 산업이 만약에 7월 달에 어떤 뭐 성공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나온다면 뭐 8만 원대 이렇게 열어두고 한번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내용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 아이. 내용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증권사에서 잘 또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여러 개 한 두 개씩 체크를 해드려 할게요.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는 이제 국내 유일한 이성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성 관측 특히 이제 우리가 보시면 네이버 지도라든지 를 보게 되면 이성에서 찍어놓은 사진도 올려놓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점이 있는데요. 결국은 기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라이는 이제 중소형 지구 관측 이성하고 이성 지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합니다. 이걸 또 제작하고 이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를 통해서 이성 영상을 판매합니다. 이성에서 찍은 영상을 판매하고 또 이성 영상을 분석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전체 이성 서비스를 개발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라이가 주목을 받을 때는 많이 좀 상승하는 그 구간이 이어진 그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보시면은 이제 관측 이성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켓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번 쓰고 버렸지만 재사용하는 노켓으로 좀 계속 노켓 발사 비용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궤도 관측 이성의 수혜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 이성의 고객은 대부분 이제 이런 국책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은 대부분 국책 기관에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관측 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아시아 신흥국들이 많겠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요 확대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이제 저궤도 이성의 수명이 3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한번 띄워놓고 한 3년, 7년에서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지속적인 수주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세트랙 아이가 수혜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가 이제 지분 인수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 1월 13일에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전환사채를 통해서 지분 30%를 취득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 스페이스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금 현재 대주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든든한 이제 백을 대주주로 지금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그 하나그룹의 그 공동 프로젝트도 이제 수주할 수 있고 하나그룹의 플랫폼의 사업에 확대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스페이스 IT 수주도 이제 기대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인공위성의 이제 어느 정도 그 3분의 1 보통 경쟁사 대비해서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 대비해서 그 가격 면에서 3분의 1 그리고 무게 부분에서 4분의 1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기당 가격이 한 1억 달러 수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경쟁사가 있는데 지구 관측 이성 서비스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가격 비교하면 목표가를 7만 1,000원까지 상장할 수 있다는 점이 리포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한번 더 정확히 들어가게 보면 세트라이는 이제 1999년에 이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별 1호 개발했던 연구원 중심으로 창업한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업체입니다. 이때 뭐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때 대단했죠. 우리별 1호. 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 유일해서 그 인공위성 시스템을 개발을 가능한 기업이라는 점이고 방사능 물자를 생산하고 있고 자회사 인공위성 찍은 영상을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이 영상을 또 분석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이성 본체를 만들고요. 또 탑재하는 채를 만듭니다.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지상 서비스 연결점이 있고 또 방위 산업에 수신 처리, 이동형 수신 처리 시스템, 무인 항공 지상 통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성 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은 위에서 하늘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영상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네, 레이더 분석 그리고 분석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실제 화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세트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스페이스 IT 탑재라든지 본체 이런 모양이고요. X 모양 해서 다양한 이런 인공위성 그 탑재하고 본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부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욕심낼 만하죠. 관측 이성 시장에서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포인트로 말씀한 것처럼 그전에는 이제 발사 이성 수가 2018년까지는 190기 정도 냈는데 향후 한 28년까지는 830기 그래서 발사하는 나라도 많아지고 인공위성 수도 많아질 걸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아지게 되면 수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커진다는 점이 포인트란 점 말씀드리고요.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들이 많겠죠. 어떻게 자기네 나라의 그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군사 목적도 쓸 수 있겠지만 이제 다양한 민간 사업에서도 사용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향후 그 시장의 그 규모로 보면 인공위성에 관련해서는 이제 관측 위성이 45% 이렇게 확대된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해서 관련된 기업 쭉 체크를 해봤고요.
아까 이 내용은 대부분 이제 중복된 내용이라서 이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말만 들으셔도 아시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고요. 다른 이제 증권사에서 이베스트 증권사에서 이제 한번 내놓은 건데요. 대부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수주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 다른 내용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동사의 수주가 2년 전에는 569억이었는데 작년까지 뭐 2천억이 넘어가는 수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 성장, 영상 판매 촬영, 인공위성이 찍은 영상 판매하고 또 이걸 분석해주는, 또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분석까지 해주는 영상 데이터 분석해주는 서비스. 어, 그, 어, 북한의 많이 군사적인 목적도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결국 이제 체크 포인트가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향후에 최대 주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다른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아까 다른 증권사하고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세트랙 I에서 제공하는 IR 자료를 통해서 사진을 게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중복된다 점이고요. 첫 번째 세트랙 I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관련해서는 이제 LP 그 유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그 먼저 탄력적으로 한번 반응했었죠, 아침에. 근데 이제 크게 움직이지 못한 점은 오늘 시장의 흐름이 수급이 좀 받쳐줘야 돼 움직이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쏠려간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 두산 그룹주들, 뭐 원전 관련주들, 뭐 일부 전선주들 나중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쏙 쏠려가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고요. 이 종목의 그 길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비슷하죠. 이제 세트라이어 일단 작년에 한번 이제 23,800원대까지 한번 급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오랫동안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흐름은 이제 어떻게 포인트가 되겠죠. 하락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하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5일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적어도 만약에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61선 가격대 흐름 15,000원, 500원 선이니까 이 최저점, 지금 어제 저점이 이제 15,000원 구간을 내려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다시 이제 고개를 숙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 21선을 딱 터치하고 깨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 되겠죠. 적어도 한 21선은, 왜냐하면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매물대 흐름을 쫙 보시게 되면 쭉 거래 시점에서는 큰 거래가 없었죠. 19,000원대 저항이 있긴 하지만 19,000원대 구간,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에 실린 자리가 대부분 23,000원대이기 때문에요. 이 구간을 이제 보시게 되면 1차 저항은 한 19,000원 라인대에 있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대해서는 이제 쭉 어느 정도 이제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지해 주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 내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P 이성 쭉 보시게 되면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저번에 그 하도 코로나 때문에 5G 투자를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뭐 다 커버한다는 뭐 여러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그러려면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쏘아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포인트로 보면 이동통신, 이성통신 단말기 확대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그걸 좀 부각을 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기업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인공위성 그 휴대폰 관련된 단말기를 제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세트랙 I처럼 이성의 본체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인공위성 통신에 들어가는 휴대폰 단말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본체하고 또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 통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이죠. 그냥 정부기관의 발주로 국가위성의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 재사용하는 로켓을 이용한 인공 시장이 성장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관련해서 이성 인터넷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련된 기업이 스타링크, 원앱 관련 저궤도 인공위성 서비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너무 멀면 통신이 잘 안 되니까 저궤도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지상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이런 인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LP위성은 이제 글로벌 이성통신 사업자인 투라야에 2006년부터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향후 제품의 어떤 이제 개발 중인 이제 출시에 따라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국내 인공위성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궤도의 인공위성은 3년에 7년이기 때문에 그 개발과 인공위성 쌓아 올리는 그 개수가 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책기관 사업으로 인공위성 개발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예산도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동사가 좀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쪽 인공위성 그 제조 관련해서는 비중이 16.3이었는데 작년에는 47%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인공위성 수주에 대해서 기대된다는 점,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이제 2011년도에 그때 항공우주연구소에 있는 우주산업단장 대표이사가 대주주가 유장수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라야 관련해서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점이고요.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라야 같은 경우는 2대 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해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지역, 한국, 일본 쪽에다가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169개국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양한 이제 거기에 뭐 내용들 이제 컴퓨터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표준 탑재 컴퓨터, 차세대 중령 이성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계속 공급이 진행된다는 그 내용이고요. 이런 통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통신 장비, 이성 장비, 단말기를 통해서 통신 그 서비스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이 본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단말기하고 이런 인공위성 본체. 본체는 이제 센트랙 I하고 연결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이성 부분 이제 탑재 컴퓨터라든지 지상 장비, 또 이제 주고받는 데이터 관련된 부품을 또 장비를 또 제조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아까 요약된 내용에 이제 그걸 풀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보는 부분은 이제 단말기 가격이 1세대 때는 이제 한 $600였는데 2세대가 공급되면서 이제 가격이 $300에서 $50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상당히 이제 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용자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또 저가에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라이아 관련해서는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 전 지상과 해양 쪽에 서비스 지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160국에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다른 통신사들에게도 지금 계속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고 인공위성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현재 올해 3월 달에도 차세대 중형 위성을 발사했고 작년에 2개 인공위성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이제 다용적 목적으로 6호, 7호기 있고 이제 차세대 중형, 소형까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본다면 해마다 좀 그 물량들이 좀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물량으로 딱 리스트를 보니까 계속 좀 긍정적인 어떤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성 제조 부분의 매출이 47%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점.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본다면 이제 인공위성 통신 부분에서 이제 1차적인 부분하고 인공위성 이제 제조 부분까지 연결점에서 본다면 양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사업의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프 베조스가 이제 7월 달에 저희들은 가보지 못하지만 이제 우주에 이제 가서 이제 지구를 바라보고 올 텐데요. 우주도 바라보고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된다면 우주 산업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조정이 났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서 오늘은 이제 세트랙 I하고 AP 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큰 기업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한국 항공 우주가 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탄력적인 면에서 본다면 세트랙 I, AP 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됐을 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짧게 요약해서 좀 진행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또 목요일 날 또 주식창 앱 모바일 앱에서 그 공개 채팅을 진행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많이 또 송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인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